어려운 과학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이 엑소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과학기사를 가지고 오셨나요? 지난주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인 스타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발사체 재활용에는 실패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최종 꿈인 인류의 화성 이주가 현실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류 최강 로켓 스타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도 우리만의 발사체 누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타쉽이 어떤 로켓이길래 역사상 최대 크기 그리고 또 최강 스펙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까요? 이 스타쉽이 얼마나 역대급으로 크냐면 높이가 121m 정도 됩니다. 이 누리호의 약 2.5배 정도인데 딱 4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크기입니다. 이 40층 아파트를 통째로 우주로 올린 수준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로켓의 추력이 7,590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2,000마리의 코끼리를 우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추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연료 무게이고요. 진짜 실을 수 있는 건 150톤 정도인데 이 정도면 다른 장비 안 싣고 80kg 정도의 성인 남성만 채워도 2,000명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역대 최대 최강의 로켓인 것이죠. 네, 이 40층 높이의 크기가 하늘 상공을 날아간다. 정말 놀라운데요. 자, 이번 스타쉽 3차 발사 목표 비행 시간은 채우지 못했지만은 약 48분간 지구 궤도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비록 목표 비행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도양 상공에 추락했습니다만 이번 3차 발사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엄청난 추력을 이겨내는 이 거대한 수송수단을 만들어냈고요. 가장 멀리 비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인 달 탐사 미션, 이 아르테미스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수행했습니다. 이르면 2025에서 2026년 나사는 스타쉽을 이용해 반세기 만에 다시 사람을 싣고 달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스타쉽이 우주 탐사의 표준 운송수단이 된다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스타쉽은 가장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택배 배송하는데 이 묶음 배송이 되고 또 많은 배송이 되면 또 좋고 이것뿐만 아니라 배송비가 저렴하면 좋은 것처럼 이 스타쉽도 화물 수송 비용이 전 세계 모든 로켓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보통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네. 이 스타쉽 로켓 같은 경우는 이 킬로그램당 20에서 30만 원이면 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 스타쉽이 최종 성공해서 상업 운용을 시작한다면 우주 산업은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켓을 발사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스타쉽의 발사 비용이 저렴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로켓 자체가 굉장히 커서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로켓을 한 번 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로켓을 지구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스타쉽 구조를 보면요. 이 스타쉽 아래쪽엔 1단 발사체인 이 슈퍼 헤비가 있고요. 그 위에 2단 발사체인 스타쉽이 있습니다. 우리도 택배 받으면 이 기사님께서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1차로 이 택배가 간선 하차 통해서 어디 허브에 한번 도착했다가 거기서 다시 집화해서 최종적으로 다른 택배 기사분께서 우리 집까지 2차로 택배 기사님이 보내주시거든요. 똑같습니다. 1단 발사체인 이 슈퍼 헤비가 스타쉽을 어느 정도 고도까지 날라다 주고 그 다음엔 1단 발사체가 분리가 되고 남은 위에 2단 발사체가 최종 목적지까지 택배를 배송해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실제 저번 주에 보기 좋게 우주까지 올라가는 건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최종 목표는 1단 발사체와 2단 발사체 모두 지구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스타쉽 슈퍼헤비의 하단부 엔진 사진인데요. 랩터 엔진 중 안쪽 13개 엔진들은 이 짐벌 기능이 있어 15도 각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로켓이 단순히 위로 올려주는 추력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 조절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술이 로켓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다시 정상 착륙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번엔 착륙에 실패해 회수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6차례 발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아르테미스 전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보완해 나갈 듯합니다. 네. 자, 이 스타쉽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 탐사를 넘어서 화성 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화성 이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화성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스타쉽을 활용해 단기적으로는 달에 또 장기적으로는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을 보낼 계획인데요.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는 이 지구라는 단일 행성에 살고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 갇혀 살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이 인류의 미래가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인류가 전쟁으로 먼저 멸종하든가 아니면 이 핵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해서 다행성종이 되든가.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처음으로 화성에 가는 시기를 2029년으로 보고 있고요. 스타쉽으로 사람들과 물자를 운송해 2050년에는 화성에 100만 명을 정착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인류의 화성 이주라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스타쉽 발사 실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